자, 낙동강 벨트부터 보면요. 국민의힘은 탈환, 민주당은 수성을 위해서 지금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부산 북 강서갑 서병수대 전재수, 경남 양산을 김태호 대 김두관, 전직 도지사 간 리턴 매치입니다. 경남 김해을 조혜진 대 김종호. 국민의힘은 중진을 재배치한 곳이죠. 만일 생활한다면 이 조혜진 의원 정치적 체급 급 상승할 전망입니다. 자, 한강벨트에는 서대문 을에 박진대 김용호, 광진 을에 오신환 대 고민정, 그리고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 원희룡, 이른바 명룡 대전인데 아직 이재명 대표는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전해진 소식, 서울 마포 을에 지금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데 함웅경 민주화운동의 대부죠. 이 운동권인데 운동권 정치 해악을 비판을 해왔던 분입니다. 지금 어제 당에 가입을 해서 오늘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여기도 좀 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금강벨트입니다. 대전 유성을의 오선 이상민 의원, 민주당 영입인재 황정하 천문연구원 박사, 중진대 신인구도, 이것도 주목이 되고요. 또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정진석 박수현 세 번째 리턴 매치 누가 이길까요?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먼저 이정원 평론가님. 네, 저는 강남 3구가 최대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의외의 분석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그래도 유리한 지역, 특히 서울에서 6곳 이렇게 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전히 그 6곳을 수성하기도 지금 벅찬 상황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뭐 공천 갈등 때문에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국민의힘 뭐 한동훈 효과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래서 뭐 수도권 전역이 마치 격전지가 될 것이냐,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당한 착시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착시 현상. 예,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컨대는 지금 역대급으로 이 샤이 진보와 샤이 중도가 존재한다. 예, 여론조사에 아마 대부분 잘 응답을 안 하실 겁니다. 진보 지지층도 그렇고 또 이 중도 지지층 특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한 가지 계속 지속적인 흐름은 하나 읽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 정권 심판론이 조금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판의 기본 구도는 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 그 공천 갈등과 관련한 그 반전 카드가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원래 판세에서 큰 변동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백용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극의 모든 것은 누구겠습니까? 최수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총선 지역구의 모든 것은 인천 계양을이죠. 예. 이 인천 계양을에 운명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은 이재명 대 원희룡이지만 뭐 용명 대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사실상 여기에 이번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인물이 다 등장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걸려 있는 거죠. 왜? 원희룡 전 장관이 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은 원전 장관을 바로 소개를 했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재명 대표가 나서는 지역구인데 지금 여기를 떠날 수도 없어요. 떠나면 비겁한데 어디 도망가,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송영길 전 대표하고도 걸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래는 송 전 대표의 지역구니까. 또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예비 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남까지 거론이 됩니다. 대장동 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천수도 나와요. 네. 우리가 2002년에 생수를 마셨던 것이 아니라 이천수를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천수가 인기를 끄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5% 차이로 이기지 못하면 이겨도 이긴 선거가 아니에요. 왜? 여기는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로는 매일 괴로워요. 왜? 15%포인트로 배종찬 소장이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지?
그래서 힘든 곳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광혜경 부위원장은 어떤 격전지를 눈여겨 보십니까? 저도 아무래도 이제 인천 계양을이 가장 관심지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온 주자들에 대한 그 인물도를 중심으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가장 걱정인 거는 21대 총선 때도 그랬고요. 20대 총선 때도 그랬고 항상 2월 달에는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도 정권 탈환, 정권 심판 이런 식으로 항상 지지도도 괜찮고 했는데 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항상 대패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는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심리전으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사실 50여일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볼 때는 인천 계양을에 대한 관심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방심할 때도 아니고 그리고 인천 계양을이 사실은 예전에 안상수 시장하고 송영길 시장이 함께 싸울 때요. 지금 저는 이제 부천이 지역구기 때문에 인천 계양이랑 매우 가깝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그때 안상수 시장과 송영길 시장이 후보로서 뛸 때 처음에는 안상수 시장이 아니 송영길 시장이 이겼습니다. 네. 아니 안상수 시장이 이겼습니다. 근데 점점 스물스물 변화되면서 송영길 시장이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인천 계양을이 이재명 대표께서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으시지만 약간의 민심도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는 옆에 지역구기 때문에 체감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지지가 국민의힘을 끝까지 총선까지 갖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곽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신중론을 제기했어요. 그 뭐 관전 포인트도 공천이 좀 안정화되고 대진표가 다 나오고 이럴 때 이제 있는 건데 저희 집은 지금 민주당은 불이 나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이전에 공천이라는 게 보통 모든 지역에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개 고지표다가 전체 판세가 다 어그러지거든요. 그 지난번에 소위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표현되는 그 공천 파동 났을 때도 보면 딱 두 지역이 문제였어요. 대구에 있는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 딱 두 지역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뭐 당에서는 이런저런 핑계와 해명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불이 안 꺼지고 있는 중이라 이런 식으로 공천 파동이 나면 제가 봤을 때는 관전 포인트 이전에 전체 판세가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거의 기본 구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정권 심판 구도로 가고는 있는데 이 공천 갈등이 수습이 빨리 안 되면 구도가 전환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실력이 있고 좋고 이래서 투표했던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비호감 대선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많은 유권자들은 뭐 나는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못 보겠다. 이래서 표를 준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표를 줬던 사람들은 난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못 보겠다. 이렇게 해서 준 거지. 딱히 그 후보가 좋아서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회고적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수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산 북 강서갑 서병수의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이지만 뭐 철옹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벨트에 특히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좀 신경을 쓴다고 중량급들을 이제 재배치한 거 아니겠어요? 네. 포장은 굉장히 좋아요. 네. 마치 뭐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낙동강 벨트에 굉장히 애정이 많아서 그런 듯이 보이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돌려막기이자. 더군다나 사실은 이분들한테 적당한 명분을 그럴듯한 명분을 줘서 중진들을 그쪽으로 재배치하긴 했으나 사실상은 거의 강제퇴직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자, 그럼 그 지역 유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내가 한번 그쪽 지역에 가서 도전해 보겠다. 라고 했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그 당 차원에서 이 지역에는 우리가 정말로 참신한 젊은 인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런 그 전략적인 판단을 가지고 인력을 투입했더라면 유권자들이 반응이 컸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돌려막기여서 감동이 많이 떨어진다. 전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거라는 것은 전재수 의원은 우리 KBC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을 했던 아주 뭐 영향이 있는 그런 국회의원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의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서병수
의원이 자기 원래 지역구에서 꼼수 뭐 돌려막기 지역 변경이다 이런 비판을 듣더라도 지지율이 압도적이면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전재수라도. 우리가 2002년을 돌아가 보면 우리 박영환 앵커께서도 잘 아실 텐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했던 2002년에 네. 2000년에 출마했던 곳이 강서 갑. 강서갑. 북강서 을이었어요. 을에 박근혜 허태열하고. 박근혜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허태열 후보하고 맞붙어서 예. 석패를 합니다. 그때 이제 초반에는 이기다가 그런데 그 패배로 2000년의 패배로 광주에서 들불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후원과 노사모가 생긴다면서 네. 대통령이 되는 이제 디딤돌이 됐었죠. 무슨 말씀이냐?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아요. 국민의힘이 51%, 민주당이 27%입니다.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당의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해서 생긴 원인이든 아니면 지금 공천 때문이든 27%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천하의 전재수라도 빨리 지금 민주당이 방금 전에 하은기 전 상근부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안민석 사실상 컷오프라는데 공정 코스프레 제물로 받쳐진 건가? 만일 친명 중진 희생론이라면 민주당 반전괴가 되지 않을지. 하은기 부대님, 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공천 파동이라는 게 대중들이 봤을 때 이거 되게 불공정하다. 비명 인사들을 뭐 다 잘라내고 있다. 이렇게 이 프레임 안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공천 파동의 위험이 있는 건데 비명 친명 가릴 거 없이 경쟁력 있는 후보 위주로 간다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대중들의 인식 체계를 바꿀 수 있으면 이게 수습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나 친명 인사 몇 명들이 불출마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뭐 공천 갈등이 없다, 공천 잡음이 없다, 그래서 잘한 거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실제로 파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잡음이 없는 이유 중 두 가지는 일단은 처음에는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에 이탈할 여지를 조금 사전에 차단하는 것. 두 번째는 곧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재의결에서 네. 현역 의원들 컷오프 시켰다가 이탈표가 방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됐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많이 살려줬기 때문에 잡음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수해 현장에서 비 나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찍히게라고 했던 김성원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이태원 참사에서 이 각식탈의 음모다라고 했던 이만희 의원 단수 공천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전혀 혁신이라던가 본인들이 했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건 없이 그냥 현역 의원이면 거진 다 살려줘 버렸거든요. 이건 이것대로 문제인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뭐 안민석 의원이나 국민들의 일부 질타를 받았던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혁신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공정성만 회복한다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안민석 의원은 어떻게 살아나냐면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아주 협조적이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박영환 앵커가 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공정성의 상징성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산에서만 5선이에요. 대체할 인물이 없습니다. 그것도 저는 큰 이유. 왜냐하면 이걸 그냥 낙마시키기에는 오산이 지역구인데 오산에서 5선을 난 안민석 의원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